정의당은 이름이 정의당입니다. 그럼 남들은 다 불의당입니까? 자기들 빼고는요. 그래서 정의당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자, 지금 노회찬에 제기되고 있는 드루킹의 경공모로부터 4,600만 원을 받은 의혹은 역대 정치인의 금품 의혹 중에서 가장 지금 구체적이고 자세합니다. 그 노회찬에 대해서 금품 제공을 하는 것을 주도했다라는, 또 그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이렇게 시작되었을 때, 검찰의 수사가요, 경공모에서 노회찬에 대해서 돈을 주려고 모았다가 주지는 않은 것처럼 이렇게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지금 도변호사라는 사람, 노회찬의 경기고등학교 동창이 오늘 영장이 청구가 되었지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돈을 준 쪽에 관련되는 사람이 영장이 청구가 되었다면 당연히 노회찬은 지금 원내대표 일행의 미국 방문에 같이 따라서 나가기보다는 지금 나가지 말아야 되지요. 그리고 스스로 검찰의 특검에 가서 자신과 관련되는 부분에 진술을 하고 자신에 대한 혐의가 완결될 때까지 썰전이니 이런 데 나가서 떠들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사회의 기준이요, 굉장히 저는 희한해요. 노회찬의 정의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노회찬이 아니라고 하니까 믿어주자,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한국당 의원이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4,600만 원을 받았는데 돌려줬다고 버티면 너 텔레비에 뻔뻔하게 출연하냐, 출연 정지시켜라. 너 그러고 외국 가냐, 도망가려고 나가냐, 가지 마라. 빨리 체포영장을 발부하라. 뭐 이런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최근에요, 정의당 안에서도 이 문제가 시끄럽다 그래요. 최근에 정의당의 지지율이 올라서 일부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에 이어서 2등까지 갔다는 겁니다. 한국당을 앞선 지지율까지도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정의당 내부에서는 홈페이지에 당원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진보정당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지 이것을 감싸고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것이 운동권 엘리트들의 현실이다. 노회찬 사건으로 정의당에 실망했다. 또 다른 당원은 만약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진실로 밝혀지면 원래 우리 방식으로는 출당 조치가 맞다. 우리는 SNS에서 말을 잘못한 평당원도 쫓아내는데 노회찬을 쫓아낼 것인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니기를 바라지만 사실이면 엄정 대응을 해야 된다. 불법 정치 자금 수수가 사실이라면 노회찬 특수활동비 반납은 쇼에 불과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의당이 잘 나간다고 하는 마당에 지금 특검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정의당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저는 노회찬이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특검이 지금 좀 장난을 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회찬을 닭 대신 꿩으로 삼아서 꿩을 삶아 먹고 닭은 풀어주려고, 그래서 무언가 푸닥거리를 하나 한 것처럼 던져주기 위한 용도로 노회찬이 됐다, 이런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 외에도 자기 구도와 관련되어서 정의당 쪽에도 약간은 손을 대놔야 되겠다라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를 떠나서 어쨌든 노회찬이 이 정도 거론되었으면, 그리고 노회찬에 돈을 주는데 관여한 사람이 지금 영장이 청구될 정도면 노회찬은 이렇게 처신해서는 안 되고 정의당도 이렇게 처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라는 사람은 노회찬 금품 수수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수사를 빨리 해서 결과가 규명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노회찬이 미국 출국 전에 드루킹 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전혀 근거가 없다.
정의당으로서는 노회찬의 말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자기 당 감사기를 했던 기성 정치인과 다를 바가 없는 행동입니다. 이미 노회찬 쪽에 경공모, 드루킹 등이 도 변호사를 통해서 노회찬과 알게 되고 노회찬이 자기 정권에서 연립정부가 되면 그 안에서 장관급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경공모가 미리 끈을 대었죠. 김경수를 만나기 전에요. 그래서 김경수는 총선 이후에 만났고 경공모가 노회찬을 접촉한 것은 총선 이전입니다. 2016년. 그래서 김경수를 접근하기 전에 노회찬한테 먼저 접근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노회찬에게 경공모 회원인 사람을 노회찬 부인 운전기사를 보내줘서 이 사람에게 경비조로 100만 원씩 2번을 줬습니다. 인건비인지 경비인지 모르지만요. 그래서 그 돈을 준 부분은 유죄가 인정되어서 드루킹과 몇 사람이 벌금을 받았습니다. 자, 노회찬이 이 부분만으로도요, 저는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은수미 사태나 이게 뭐가 다릅니까? 그러잖아요. 진보 정당을 지향한다면서 마누라의 운전기사가 왜 필요하다? 응? 선거 때 부인도 인사하러 다녀야 되니까 운전기사가 필요하다면 지 돈으로 고용해서 주면 되지요. 왜 남한테 그런 걸 제공받는 게 정의입니까? 자원봉사를 했다고요? 그것도 웃기지 않아요? 당원을 시켜서 그래 마누라 운전시킵니까? 그거는 죄로 확정이 됐어요. 200만 원을 줬다고. 경공모의 회원이자 정의당 당원인 사람한테. 그리고 돈의 일부가 마지막 2천만 원이 전달되는 것이 그 운전을 했던 사람한테 줬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2천원 직접 주고 두 번째 2,600원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노회찬 선거 사무실에서 부인의 운전기사였던 경공모 회원 장모한테 전달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진술했냐? 회계 등을 담당을 했던 파로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루킹이 이렇게 지금 노회찬에게 돈을 준 것이 맞고 자신과 파로스가 주도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요. 파로스는 자금 담당이었다. 즉 드루킹하고 파로스 두 명이 자금 제공에 대해서 확인을 했어요. 자, 그래서 특검은 드루킹에게 4,200만 원을 빌려줬다라는 경공모 회원 나리라고 부르는 사람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 나리는 돈을 빌려준 것은 맞는데 어떤 용도로 쓰는 건 줄은 나는 몰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공모 쪽에서는 이 경찰 수사가 총선 이후에 들어오니까 경공모 회원을부터 4,600을 노회찬에게 전달한 부분을 수사기관에 대해서 속이기 위해서 4,200만 원을 빌려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돈이 전달되지 않았다. 그다지만은 이런 용도로 가짜 증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띠지가 다른 거다 해서 특검이 지금 그 처음에 주려고 모았던 4,600만 원이 아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시 이제 입장을 바꿔서 뒤에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만드는 돈은 회원 중에 일부한테 잠깐 빌렸다가 돌려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이 아이디어가 도 변호사한테 나왔다 해서 도 변호사한테 지금 적용된 영장 청구의 범죄가 정치자금상 불법 기부 및 형법상 증거 위조 혐의가 적용됐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 변호사를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하면서 특검이요. 이게 이제 특검의 앞으로 향배에 뭐 중요한 영향이 있다 어쩐다 하는데 노회찬은 아직 조사도 하지 않고 있고 외국에 나갔다는 거는 이 수사가 쌍방간에 비슷하게 진행이 돼야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도 변호사를 구속시키려면 노회찬이 돈이 전달되었고 어쩌고 하는 것들도 조사를 제대로 하고 비슷하게 가야지요. 한쪽만 수사를 진행시키고 한쪽은 미국 나가버리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쨌든 도 변호사에 대한 오늘 영장 심사 부분은 결국은 지금 여러 가지 정언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도 변호사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선대위에 들어갔던 윤 변호사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또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검이 방향을 맞추고 있는 것은 정권이 아니라 드루킹과 노회찬 간의 관계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 노회찬이 미국 갔다가 오면 그러면 또 출두하라고 해서 노회찬이 또 시간 조정을 하면 또한 열흘쯤 갔으나 노회찬을 포토라인에 세우게 되고 노회찬을 두세 번 부르고 이러면 결국은 특검 기간이 2달이고 1달 연장을 하겠습니까? 안 할 가능성이 크지요, 문정권이. 그러면 특검 2달 동안에 노회찬 푸닥거리 하다가 끝나버리면서 김경수나 송인배는 웃고 있고 또 다른 지금 드루킹에 의해서 선거를 도움을 받은 세력들은 지금 만면에 미소를 띠면서 이 사건에서 빠져나갈 거라는 거죠. 근데 특검이 정권이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드루킹을 구속시켜 놓고 3월 30일쯤에 만났잖아요. 도 변호사를요. 그러면 도 변호사를 만나서 은인 자중하라 이렇게 했는데 도 변호사를 건드리지는 못했어요. 왜? 도 변호사라는 사람이 정권이 직접 건드리면 여러 가지 사안을 폭로해버리면 상대가 변호사니까 만만찮을 거라고 보고 못한 부분. 경찰도 제대로 안 건드렸어요. 그런데 특검이 이걸 대신 맡아갖고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즉 드루킹 쪽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이 칼을 대면 반발이 튀어나올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해줄 거라고 기대하는 야당 한국당이 김성태가 중심이 되어서 관철시킨 특검의 지금 수사 방향이 드루킹 경공모 내부를 처벌하는 쪽을 강화시키고 노회찬한테 불똥이 튀어가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이 일에 대응하는 어떤 위선적인 자세나 가짜 정의에 대해서는 매우 혐오스럽고 정말로 그걸 또 바라보는 다른 의원이 여기서 이 정도 언급이 됐다면 벌써 난리가 났을 건데 도망가냐 어쩌냐. 노회찬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매우 의아스럽고 이중적이라고 보고 언론의 보도 행태도 매우 위선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거하고 별도로 결국 특검의 방향은 힘 있는 쪽을 향하지 않고 변두리를 향해서 푸닥거리 좀 하다가 경공모 안에 더 집어넣고 자, 도 변호사 구속되면 그 다음 차례는 또 드루킹이에요. 특검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드루킹도 돈 주는 거 공모했다고 또 엮겠죠. 그리고 또 뭐 변호사 한 명을 더 또 엮고 그리고 회원 핵심 몇 명 더 넣고 이렇게 해서 네이버 조작은 거의 뭐 집유나 벌금으로 나올 건데 20일 날 재판하면요. 이제 나오자마자 어떻게 돼요? 또 들어가겠죠. 그래서 도 변호사가 오늘 영장이 청구돼서 영장이 받아들여져서 구속이 돼야 그 다음에 또 드루킹을 석방이 되면 또 청구하지 않겠습니까? 긴급체포영장을요. 특검이. 전번에 드루킹을 밖으로 이렇게 풀어주지 마라고 재판을 더 끌어가려고 특검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드루킹은 20일 지나서 재판하고 나오면 또 긴급체포를 하든지 해서 다시 집어넣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드루킹 쪽은 특검에도 자신들의 정치적 딜이나 운명을 기대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증거를 많이 확보시켰다 하지만은 특검은 그 확보된 증거를 가지고 청와대를 향하거나 권력 실세를 향하는 게 아니라 지금 드루킹 일당 내부와 노회찬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사람을 얼마나 기망시키는 건지 모르는 건데요. 특검이 밝힌 내용 중에 이 댓글 조작을 한 회원이 130명이다. 그래서 지금 44명을 댓글 조작으로 검찰이 입건을 했는데
그 앞선 44명과 이 130명을 합치면 170여 명이 댓글 조작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이 너름나무 출판사 쓰레기 더미에서 확보한 유심 53장과 거기에 이 적혀 있는 여러 가지 일련 번호들로 이 댓글 조작에 관여한 회원이 130명이고 다 경공모 회원이라는 걸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공모 회원들은 이 유심 카드 중앙에 있는 유심 칩을 휴대전화에 꽂아서 고속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클랩을 돌렸는데 유심 칩을 장착한 전화 한 대를 거점으로 너댓 대의 다른 휴대전화를 가동시켜서 동시다발로 댓글 조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주 컨테이너에서 유심 8개가 추가로 발견됐고요. 그래서 드루킹 쪽의 각종 이 디지털 장치에 들어있는 내용을 출력을 하면 2800km 높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63빌딩 만채라는 거죠. 제2롯데월드 500채를 쌓아놓은 것과 같은 높이다. 근데 그 중에 35%가량이 암호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이렇게 자료가 방대한데 2달 안에 어찌 수사를 다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보이는 것만 잡고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안 잡고 간다. 그래서 노회찬 하나만 엮어도 특검은 이제 대성공이고 도배노사 집어넣고 노회찬 엮었으니 그리고 추가적으로 검찰은 44명인데 우리는 170여 명이다라고 하면서 마치 수사를 잘한 척 하면서 이걸 털어버릴 거고 애초에 특검을 뭐 때문에 했어요? 도배노사 집어넣으라고 특검한 게 아니라 송인배와 김경수와 그리고 대선 캠프 문재인 그걸 조사하라고 특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연루되어서 댓글 조작에서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가 대선에서 촛불에서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가 이런 걸 조사하라고 했는데요. 특검은 지금 엉뚱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공모 일행이 사용했다라는 트루크립트라는 암호가 결국은 이 FBI도 풀기 어려운 거다. 그런데 이런 암호를 통해서 여권 인사들과 연결되었을 건데 FBI도 풀기 어려운 암호를 우리가 어찌 풀겠느냐. 나중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수사가 시간에 한계가 있다. 이러면서 낮아빠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정의당 노회찬 이런 지금 드루킹 수수 관련 기사에 대해서 보면요. 댓글 좀 보겠습니다. 사실이라면 노회찬 재질이 아주 안 좋음. 마치 정의의 최종 판결자인 양 온갖 설레발은 혼자 다 떨더니 정의당이 문재앙보다 먼저 망하겠군. 내가 보수인 이유 진보가 싫어서 가정스러운 놈들임. 정의의 사도인 척 코스프레만 하고 지들도 똑같으면서. 원래 노회찬, 심상정, 이석기, 김경수, 문재앙 한 뿌리야. 노회찬 부인도 자가용 기사가 있어요. 노동의 대변인이 전용 기사가 있다니 놀자네. 검소하다더니 틀린 생각이네. 주둥아리 잘 놀리는 놈 치고 인간성 좋은 놈 없다. 마치 정의의 사자인 양 나불거리더니 꼴 좋다. 그래도 또 할 말은 있겠지. 5천만원 진실을 떠나 마누라 운선 기사에 여기에 빡가네. 이것도 뻥이냐? 서민 노동자를 대표하는 정당이라며 요새 서민은 남편 마누라 각자 자가용에 운전기사 고용하냐? 요런 놈이 서민의 가면을 뒤집어 쓰고 눈먼 돈 졸라 챙겼구나. 걸고 마누라가 서민차 모닝 몰면서 운전기사 썼겠냐? 뻔뻔한 가정스러운 교활한 저만 정의롭고 깨끗한 놈. 박근혜는 증거 있어서 구속했냐? 줬다는 진술만 있으면 구속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 집사람도 운전기사가 있는 건가? 그러면서 서민들 위하는 척 더럽게들 하네. 드루킹 언론 보도 처음 나왔을 때 토론회에 나와서 개거품 물더니 이유 있었구나. 회차나 양심이 있다면 석고대죄하는 게 우선이다.
노회찬에게도 주었는데 민주당에는 말할 것도 없지. 어째 적폐를 대개 강조하더니 자기들 적폐에 숨기려고 하기사 죄 없는 놈보다 죄 지은 놈이 목소리가 큰 걸 보면 얼마나 줄줄이 놓을까. 겸손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일도 없는 뻔뻔한 놈, 혼자 깨끗한 척 하더니 뒷구멍으로 더러운 돈 처먹고는 아니라고 발뺌을 하더니 해외 출장이라니. 이놈 반드시 깜빵에 쳐넣으라. 역겹다. 이게 사실이라면 노 의원 진짜 못된 인간이다. 앞에서는 깨끗한 척 혼자 다 하더니 이런 사람이 진보라니. 사실이라면 깜빵 보내라. 그 다음에 김경수에 관한 건 왜 한마디도 언급이 없냐. 웃겨. 김경수를 족칠라는데 엉뚱한 노회찬이 죽게 생겼네. 참 이거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노회찬이 하는 꼬락서리를 보면 이거 화를 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노회찬으로 화살이 날아가서 이제 노회찬이 반장으로 총대를 메고 가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버릴 상황이 지금 전개되는 건가. 참 복잡합니다. 이 정권이 이런 사태들을 정리해 가는 과정이 참 놀라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정권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무너진다고 한국당이 되는 게 아니라 이들이 해쳐 모여해서 중도 좌파나 중도 우파 중에 이런 좀 광범위한 선에서 또다시 자신들이 살아날 대리주자를 한 명 내세우고 그 밑으로 모여들 거다 이래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여들 좌측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노회찬일 거다. 심상정이는 지난 대선에서 봤지만은 일정한 한계가 있었는데 만약에 노회찬이 나온다면 좀 더 대중 동원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 사태로 노회찬을 끝내버리고 마무리를 하는 쪽으로 간다. 그렇다면 이거는 또 어떤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는가 하면 안희정, 이재명에 이어 노회찬까지 드루킹의 손을 빌려 정리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정치판 조물주의 아주 이 기획이 설계가 이 지금 정치판의 현 여권 주변에 있는 광범위한 자기 주자군 제거에 이런 형태로도 이용될 수 있나 하는 이런 생각까지도 또 들어요. 자, 이 사태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봅시다.